들어가겠습니다. 122회 전산세무이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열부터 배열하여 작성한다. 맞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맞습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얘가 바로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손익계정에서 발생한 잉여금, 얘가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 항목을 상기함으로써 순액 아닙니다. 총액주입니다. 순액 넣으면 틀립니다. 총액. 답은 3번 되겠네요. 4번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상성 통합 표시할 수 있죠. 그게 통합 계정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매출 채권, 단기 금융 상품 이런 식으로 유사한 건 합쳐라. 그걸 통합 계정이라 합니다. 1번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2번 문제.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충당 부채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한 경우 충당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죠? 수선 충당 부채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일정한 요건에 갖추면은 충족하면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죠? 그럼 뭐냐? 지출될 거야. 그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반드시 만들어주고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 상환일이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 그죠? 도래하지 않으면 비유동. 3번 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에 부담이 있고 미래의 자본 유출이 반드시 예상이 되죠. 맞습니다.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 이게 부채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죠. 부담. 현재의 의무. 우발 채무는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인식한다. 인식하지 않습니다. 유출 가능성이 낮으면 인식하지 않는다. 우발 채무가 뭐냐? 우발 채무 답 4번이고요. 이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 그죠? 지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우발 채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차량방구의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이 과소 계상되었을 때, 자, 과소 계상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 과소 계상됐답니다. 과소 계상되면 어떻게 되죠? 비용이 과소평가된 거죠. 그죠? 과소계상했으면 비용의 과소계상. 비용의 과소는 이익의 과대가 되는 거죠. 이익의 과대는 자본의 과대가 되는 겁니다. 왜? 이익이 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이 적어지죠. 그럼 뭐죠? 우리 감가상각누계액은 이렇게 표시되잖아. 재무상태표에 기계, 예를 들어서 기계가 1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이 30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 70이죠? 그런데 기계가 100인데 감가상각누계액을 과소계상 20만 원 해버리면 과소계상했죠? 그럼 자산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산이 어떻게 된다? 과대 계상되겠죠. 그죠? 자산의 과대. 됐죠? 자, 감가상각을 적게 계상하면 자산은 과대 계상이 됩니다. 자산의 과대. 그 다음에 비용의 과소. 이익의 과대. 얘네. 잉여금에는 영향이 없다. 아까 얘가 이익이잖아. 그죠? 얘가 뭐가 된다? 과대가 되는 거죠.
아까 이익과 자본은 같다 있죠? 그죠? 이익, 얘가 이익 잉여금에 포함돼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2번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되고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과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뭐야 이거? 이 기타 뭡니까? 자본 조정으로 3번 틀렸습니다.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이건 법정 적립금의 대표 선수 뭐죠? 이익 준비금이에요. 현금 배당의 10% 이상 설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익 준비금과 현금 배당이 연관이 있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수익 인식 시기 옳지 않은 것은 위탁 판매, 수탁자가 판매했죠. 판매한 시점 맞습니다.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시용 판매,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3번이네. 표를 판매했을 때가 아니고, 그죠? 행사를 했을 때죠. 행사가 완료됐을 때. 일반적인 것은 인도되거나 인도가 필요 없다. 그럼 뭐야? 사용이 가능한 때. 그죠? 인도가 필요 없는 제품은 사용이 가능한 때.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6번) 문제. 기초원가이면서 여러분 기초원가가 뭐죠? 기초원가, 기본원가 같은 말이죠? 직접원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원가다 그러면 일단 1번 아니면 2번이죠. 얘들 아니죠? 가공비에 해당하면 얘죠. 왜? 가공비가 뭐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적절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은 공장의 재산세 제종 500번대, 공장의 외주가공비 500번대, 공장의 전력비 500번대, 공장의 감가상각비 전부 다 제조원가 맞죠? 여기에서 급여, 광고 선전비, 보험료 얘는 뭐죠? 영업의 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조 지시서를 통해서 제품별 맞습니다. 제조를 지시하고요. 다품종이고 소량 주문 생산이죠. 그죠? 소량 주문 생산에 적합하고 배부에 따라 뭐 실제 정상 어떻게 한다. 4번 틀렸죠? 정유 시멘트는 대량 생산이죠.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기계 제작업 이런 것들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예전 실제 문제입니다. 자, 제조간접원가를 직전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다음은 미래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차이. 그죠? 차이를 계산해래. 차이를 계산해랍니다. 차이. 뭐 이거죠? 이거 얼마냐? 그럼 이 둘이를 내줬죠. 그럼 뭐
보통 실제를 내주죠. 요 있네. 실제 얼마? 600만 원. 그럼 뭐만 구하면 되죠? 예정만 구하면 되죠. 자, 예정은 자, 실제 노무 시간 여기 있죠? 실제 노무 시간이 1200시간입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돼? 예정 배부율을 알아야 예정 배부액을 알죠. 예정 배부액은 자, 여기 있죠? 예산액 500만 원과 예산 노무 시간 500만 원 요거 아니네. 저 500만 원 나누기 예산 1000시간 그러면 얼마? 5,000원이죠. 얘가 바로 예정 배부율이 되겠습니다. 5,000시간 5,000원 계산하면 600만 원 예정 배부액 600만 원 되겠습니다. 오, 같네? 둘이 같네요. 그럼 배부 차이가 없음. 야, 배부 차이 없는 문제 처음 나왔습니다. 네. 차이가 없는 문제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항상 과대과속 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다음 9번 문제 앞에 121회 비교하면은 양반이죠. 예. 비정상 공선 수량 계산해랍니다. 자, 수량 자 기초 수량 250개 그 다음에 여기 착수 700개 완성 800개 여기에 공손 여기에 기말 자 기말 수량이 100개입니다. 그러면 공손이 몇 개죠? 900이니까 50개죠. 여기 또 정상 비정상 나누죠. 아까 저게 뭐 구해라 이거 몇 개냐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정상을 구해내야 되죠. 뭐라고 되어 있죠? 정상 공선은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답니다. 완성이 800개죠. 얘의 5%면 5%는 40개. 그럼 비정상 몇 개? 10개.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10개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다음 중 현행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죠.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과세 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폐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기간으로 보죠. 그 폐업일에 속하는 다음 달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직매장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직매장은 사업장입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습니다. 4번 사업자 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 20일 전에 이내 해야 한다. 맞습니다. (12번에) 다음 빈칸의 금액을 나열하면 부가세법상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간이는 원래는 8천만 원 미만이죠. 그런데 8천만 원, 그 1억 4백도 있죠. 예,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1억 4백까지 되죠. 1억 4백까지 되는 거예요. 적용받을 수 있다. 1억 4백까지. 그러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얼마?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간이로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억 4백이 요때 처음 나왔습니다. 원래 기준은 8천만 원인데 그죠? 1억 4백까지도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3번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그죠?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얼마 이상? 8천만 원 이상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4,800에서 8,000 사이죠, 그죠? 그것도 전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개인 사업자라 해놨네요. 14번에 보겠습니다. 인적 공제 옳지 않은 것은 1. 직계비속은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죠. 이 만이란 말이 그죠? 이 만이란 말이 너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한 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 공제. 맞습니다. 70세 이상 뭐죠? 경로부도이죠. 그 다음에 3번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종합소득금액에다가 플러스 퇴양도 포함해야 되죠. 퇴가 뭐죠? 퇴직소득. 양은 뭐죠?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만 적용한다.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한부모만.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한부모가 정답입니다. 시험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적게 계산하는 거거든. 이건 약간 무리가 있죠. 그런데 3번이 확실히 틀려졌죠. 그래서 3번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오랜만에 종합소득금액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형 근로죠. 이건 분리과세죠. 이건 종합소득 아니죠. 그리고 퇴양이죠. 그런 것을 일단 빼버리는 거예요. 퇴양은 일단은 뺍니다. 요게 사업소득이 500,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제 둘이 이제 더하면 되는데, 그런데 밑에 보니까 2월 작년에 2023년, 지금 현재 2025년이죠. 2023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했죠. 1,000만 원. 1,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상가 임대업에서, 그죠? 임대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죠. 그럼 이거는 임대업에서만 뺄 수 있죠. 다른 데는 못 뺍니다. 임대업에서만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200만 원을 빼먹었어. 그죠? 빼먹었습니다. 빼먹고 그러면 결손 얼마 남았죠? 800 남았죠? 800 남아서 2월 됐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800 빼면 빵이죠? 800 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또 300만 원 또 2월 되겠네?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요거는 없죠? 그럼 뭐야? 2천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분리과세 있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으면 빼버립니다. 그 나머지 가지고 계속 합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 결손금이 나온다. 자, 임대업이 아닌 사업에서 결손금 나온 것은
그냥 빼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에서도 빼줄 수 있는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임대업에서만 뺄 수 있다. 자, 2023년도에 1,000만 원 발생했는데 2024년도에 200만 원 써먹었어. 그러면 얼마 남았다? 800 남았죠. 그럼 빼면 빵이죠. 300만 원 또 이월된 겁니다. 300은 또 이월되고. 그러면 얘는 사라졌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남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